자, 트럼프가 얼마 전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이스칸데르 세 발을 4일 9일 쐈죠. 작은 무기라고 개의치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 무기가 작은 무기가 아니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우려가 높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보면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한 대응 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군 내부에서 여러 차례 주한미군 사령부, 태평양 사령부 등에서 열렸고 국방부에 보고가 됐고 지금 백악관에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법을 지금 백악관에 보고를 지금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주한미군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 그걸 방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자건과 관련해서 한국이 아무런 대책 없이 저걸 가지고 가겠다 했을 때 미국 국방부가 상당히 강경하게 대처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분노가요 최근에 지금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에 임시 배치되어 있는 사드, 트럼프 말로 1조 수천억짜리 무기를 우리가 한국에 줬다 해서 지금 이 사드 배치 문제에서 한국이 문재인이 취임하고 6월 달에 6월 8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뮬러 특검 청문회 갈 때 트럼프가 화가 나서 이 사드 빼라고 해가지고 국무국방장관이 당시에 틸러슨하고 매티스가 뛰어들어가고 난리가 났다라고 지금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드에 정식 배치를 해달라고 수차례 한국 정부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요 지난 4월 말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에서 미국 측이 그렇게 여러 차례 이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부분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미국의 내부에서는 이 한국이 중국을 의식하고 북한을 의식해서 일부러 지금 배치를 갖다가 임시 배치해 놓고 그냥 저렇게 한정없이 시간만 끌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사드 필요 없다. 뭐 미군 나갈 때 들고 나가라.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군이 사드 배치를 정식 배치를 요구한 것은 일종의 대중국 압박에 이제 한국도 편을 명확하게 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에 확실히 서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고까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중국 화웨이 사에 대한 압박에 동참할 걸 요구했고 남중국해 문제까지도 미국의 입장을 따르라. 즉 자유항행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드가 또 미국 측에 이번에 압력에 의해서 다시 쟁점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 측이 그럴 만한 것도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전 세계에서 사드 좀 팔고 사드 운영할 미군까지 좀 와가 있으라고 이 유럽에 동부 북유럽에는 나라들마다 난리고 또 중동에도 나라들마다 난리인데 미국이 자기 돈으로 배치해 놓은 걸 그걸 배치가 제대로 되게끔 임시 배치가 아닌 사드 부대 환경 조건을 구비해 줘야 되는 문제도 한국이 환경영향평가니 절차 거쳐야 된다면서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미국의 지금 분노가 폭발한 거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 한미 군사 회의에서의 분위기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해라는 좀 험악한 분위기였다는 거고 그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성주 기지를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부대다운 부대로 만들어라. 이제 저런 식으로 그냥 대충 기름을 밖으로 비행기로 실어 나르고 부터 물자들을 헬리콥터로 나르고 입구를 갖다가 몇 사람이 좌파들이 지키고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시설, 부대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인내가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사드를 좀 잊고 있었는데요. 아직도 성주는 그 난리를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이 사드 성주 기지에 있는 장병들이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된 부대 숙소를 갖춰달라 했지만은 그 회담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미군이 임시 방편으로 컨테이너를 헬리콥터로 성주 기지에 반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병들을 위한 시설이 이 골프장에 제대로 없는 겁니다. 또 발전 시설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개조한 그 골프장 클럽 하우스에서 숙식을 지금 해결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 시위대들이 지금 입구를 갖다가 아직도 막고 십수명이 지키고 있어서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지키고 있는 놈들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면 경찰이 그들을 다 처리하고 그래서 물자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하되 미군이 최소한의 부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가하 건물이라도 짓고 나중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건물을 짓도록 해주면 될 건데 그런 것도 없이 한쪽은 막고 있고 한쪽은 절차 거쳐야 된다는 것은 그는 밖에서 지키는 놈이나 허가 문제 이야기하고 버티는 한국이나 둘이가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미국이 확실히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아는 미국 사람들은요 한국 정부가 시켜서 앞에서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임시 상태로 계속 가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노골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그 다음에 로비, 라크룸 등의 야전 침대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보일러, 누수, 에어컨 고장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화장실 숫자도 거기 미군이 아무리 적어도 한 200명은 가 있어야 될 건데 부족하지요. 골프장에 클럽하우스라는 게 골프장 손님이 그 몇 명 상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가 침상을 2층 침대로 바꾸고 화장실 개선 사업도 해도 지금 부대 환경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여전히 좁은 장소에 미군 여럿이 붙어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고 그래서 미군 전체의 기준에 상당히 뒤떨어진 열악한 환경이고 여전히 사드 레이더를 돌리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발전기로 하고 있는데 그 발전기에 기름을 대주는 헬리콥터들이 매주 두세 번씩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땅에 우리가 원해서 미군이 사드 기지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드를 유지케 하면서 입구를 그 열댓 놈이 막고 있다고 그걸 헬리콥터로 실어 날라요?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차라리 그냥 정권이 우리는 사드를요 더 이상 너네들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싫다 나가려면 나가라고 하든가요. 이 많은 짓이에요. 입구에 이상한 것들 풀어가지고 경찰은 방치하고 막고 앉았고 이게 미국 사람들이나 미군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필요 없다면 나가라고 하세요. 당당하게 문재인이 나섰어요. 많은 짓이에요 이게. 그리고 열받은 김에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누가 충고하듯이 교육을 시킨다면 말을 잘 조곤조곤 해야지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그 자세 고쳐라고 저보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래 못할 거니까 당신이 보지 마세요. 제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는 대답입니다.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놈들은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미군의 사드 정식 배치 요구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에야 가능하다. 그래서 미군이 지금 컨테이너를 들고 와가지고 이 사드 기지에 이미 하나를 넣었고 임시 숙소용 컨테이너라는 거예요. 지금 잘 때도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군은 기지 리모델링 자재의 육로 반입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 여름부터 육로 반입을 허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군은 성주 기지의 미군 생활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지랄하고 있어요. 입구에 10명이 여전히 시위를 벌이며 장비 반입을 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민이나 인근 시위대들이 계속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으니 곤란하다는데 언제 국가가 하는 일에 이런 불법 시위대들을 봐줬습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 참여요? 성주 참여 요즘 드십니까? 국민 여러분? 사드 참여라며요. 성주 군민들이 적어도 사드 참여 아니라고 말을 하고 팔길 바랍니다. 예? 그러지 않습니까? 설거머니 사드 참여는 소리는 들어가고 성주 참여는 팔고 있어요. 진짜 사드 참여라면요 다 먹지 말아야지요. 전자파 때문에 참외 먹고 또 어찌 될 줄 압니까? 치매 걸릴 줄요? 자, 그러니까 성주 그는 시위에 가담했던 분들도요. 성주 참외가 사드 참외고 레이더 전자파가 들어간 참외라 먹으면 몸에 안 좋고 이런 소리를 한 부분에는요. 성주 군 차원에서 정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군이 있는 게 있는 것 같기나 합니까? 왜 그렇게들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정말 저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앞에 시위대라는 것들을 풀어놓고요, 정권이 한마디로 조폭도 아니고, 예? 건달들을 밖으로 풀어놓고, 예? 뒤로는 저 건달들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없네 하고 돕고 싶은데 안 되네. 이거 조폭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지같이 쫄병 풀어놓고요, 안 해주려고. 참 기가 찬 정권입니다. 자, 올해 안에 F-35 총 40대 샀는데 13대가 온대요. 지난 3월 달인가 2대가 왔고 7월 달에 또 2대가 온대요. 근데 군은 이게 올수록 머리가 아파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비행기가 들어오면 신이 나서 우리도 이제 세계 최고의 공군이 되겠구나 하고 떠들썩하게 행사를 해야 될 건데 지금 오고 가는 거를 밝히지도 않고 인수기념식도 10월로 밀어놨고 지금 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드도 못 막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작은 무기라 했는데 미군 내부에서는 이게 심상치 않다. 어떻게 미군을 보호해야 되냐, 한국에 있는. 이래서 지금 회의가 심각하게 되고 있고 군사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에 직접 위협이 되고 있고 여기에 핵무기 탑재할 경우에 수백만 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작은 무기라고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5월 4일, 9일 세 방을 쏜 이 문제를 말한 데 대해 트럼프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번 달에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체 연료로 이동식 발사대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발사되고 비행 중 엔진이 꺼지고 자유 비행을 한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탄도미사일로 분류한다라고 말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작은 무기라고 부르고 무시한다고 해도 해당 무기는 탄도미사일이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엔 계리를 위반한 게 확실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미사일은 주한미군에 대한 선제 타격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핵 전략의 일환으로 설계됐고 단순히 미국 본토를 타격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무기라고 칭한 트럼프의 발언은 황당한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한미군 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단거리 미사일이 최신형이기 때문에 실전 배치 전에 실험의 일환으로 이번에 쏴졌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군사훈련 명분을 가지고 포장해서는 안 되고 동의해서도 안 된다며 기술적인 의미에서 군사훈련이라 분류할 수 있지만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이것은 명백하게 위반이 맞고 이 발사가 한국, 일본, 주한미군 그리고 또 양국에 주둔하는 미국 시민들한테 큰 위험이 된다. 그렇게 보면 미국 국민들도 수백만 명이 이 위험의 대상에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왜 이걸 갖다가 작은 무기라고 했는지, 실제로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이게 큰 위협이 된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였던 것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아주 짧잖아요. 4분이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나타나서 4분 만에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거, 아주 짧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핵탄두를 실어서 서울에다가 떨어뜨리면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고, 자, 3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0.3%인 10,000명이 미국인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진주만 공습 사망자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자, 북한이 이 최신 무기를 시험할 때 실패하면 뒤이어 다시 발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4일날 쏜 내용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9일날 2발을 쏴서 이제 만족한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를 하면서, 당분간은 같은 미사일을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또 쏘지는 않겠지만은 이걸 쏘고 미국이 입장을 바꿔라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일본까지 연장되는 1000km짜리의 신형 고체 연료 미사일을 쏠 거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이스칸데르 비슷한 거를 어쨌든지 또 만들어가 새로 또 쏠 거라는 거예요. 북한이 그 정도 기술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가 명백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일본의 입장에서 말을 했지만은 트럼프는 이걸 갖다가 작은 무기라고 해가지고 북한이 또 도발할 여지를 줬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조야에서는 트럼프가 어젯밤에 볼턴이 4번쯤 전쟁을 일으킬 뻔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볼턴을 노골적으로 깔아뭉갰다고 지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NSC 보좌관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볼턴에게 맡겼으면 우리는 지금 4개의 전쟁을 하고 있을 거다. 자,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지요. 그래서 플로리다에 있는 또 마라라고 자신의 그 리조트 벨장에서 가까운 인사들을 초대해 놓고 볼턴이 호전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농담적으로 자신의 쫄병을 씹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볼턴이 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자기를 끌고 간다고 불평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일본 방문에 볼턴이 수행을 했다가 트럼프가 올 때 미국으로 따라가지 않고 이란 간다고 중동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란 쪽으로 간다고. 자, 그걸 놓고 볼턴이 혹시 미국으로 따라갔다가 현장에서 잘릴까봐 저 중동으로 피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는데요. 트럼프와 볼턴 사이에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불거진 것이, 볼턴이 지난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니 트럼프가 아베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는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도 있지만은 나는 다르게 본다라면서 작은 무기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이란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에 보면 북한 문제는 폼페이오가 하고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는 볼턴이 다루고 있는데 주로, 자, 그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체제 전환을 추구하는 볼턴 입장과는 달리 자기는 체제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볼턴이 이런 자기가 뒤에 서 있는데 트럼프가 자기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볼턴이 이 일본 국왕 국빈 만찬에 다른 수행과는 달리 아예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가지 않았고, 트럼프 귀국 비행기를 타지 않고 UAE 간다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한 재벌을 불러다가 그 재벌은 이 볼턴을 갖다가 지지했던, 추천했던 사람인데 당신 볼턴이 잘하고 있는 것 같냐, 이렇게도 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네가 추천한 거 영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볼턴 사이가 악화되고 볼턴이 경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북한 이란 문제에 대해 트럼프가 의견이 영 다르고, 그래서 이제는 볼턴한테 맡겼으면 내게 전쟁이 일어날 거다. 자, 트럼프는 자기 대선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볼턴이 이제는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볼턴이 바짝 엎드리면서, 작년에 볼턴이 3월 달인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비를 맞췄습니다마는 지난 2월 달 하노이 회담을 전후해서 볼턴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회담을 결렬시켰잖아요. 그때는 자기 뮬러 특검 보고서나 이런 것 때문에 볼턴 말을 따랐지만은 이제 와가지고 자기 대선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볼턴 말대로 하다가는 손해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으로 보면 지금 사람 자를 때 무자비하게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좀 심각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폼페이오는 북한 문제에서 국무부 입장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방부 장관 대행인 셔너헨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셔너헨 국방장관 대행은 지금 동남아시아를 방문하고 있어요. 샹그리라 대학 그거 하러 간다 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 그 안에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거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확실히 말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트럼프의 말을 정면으로 들고 받았습니다. 볼턴의 입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일본 방문하면서 아베하고도 입장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르게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작은 무기니 별거 아니고 대안은 열려있다 하고 있는 마당에 또 국방장관 대행이 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 미사일 문제로 트럼프와 그 참모들 간에 지금 논란들이 막 확산되고 있는 일이 발생했어요. 셔너는 보잉사 사장 출신이라서 어지간하면 트럼프 말을 들을 건데, 그래도 이 사람은 미국 국방부를 대표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이런 것까지 트럼프 편을 들어주다가는 미국의 장군들이 아무도 국방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니, 자, 그동안에 셔너는 매티스하고는 달리 트럼프에 충실한 쫄병이라 생각하다가 왜 셔너는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자, 셔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부 균열이 생기느냐 하는 말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폼페이오가 비핵화 협상의 지금 키맨인데 북한 관련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전히 하나만한 답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김정은하고 했던 것처럼 북한 문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트럼프식으로 북한하고 협상이 되겠느냐. 북한에 트럼프가 맞춰주지 않으면 이 협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